안녕하세요.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1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 물어본 겁니다. 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1차식 푸는 거에 뭐 어렵지 않으니까 거기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물어본 문제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틀려서 한번 짚고 지나갑시다. 절대값 2x-3이 1보다 작대. 절대값 y 플러스 1이 3보다 작대. 거기서 2y-3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래. 일단 먼저 요 절대값식을 풀어주면 2x가 4하고 2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고 x는 2와 1 사이에 들어가겠네. 요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 얘가 될 거고 x의 범위는 얘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 y는 2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들어가겠다. 요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 식을 만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일단 먼저 2y-3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등식의 범위에서 빼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놈을 구하겠다. 그러면 먼저 2y의 범위를 구해주시고 2y는 4에서부터 마이너스 8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3x의 범위를 구합니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6까지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더합니다. 이 둘을 더해주면 그러면 2y-3x는 1보다는 작고요.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겠네. 뭐 어찌라고? 얘네 둘을 더하래. 답은 마이너스 13이라고 푸시면 됩니다. 부등식을 연산할 때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질 꼼꼼하게 잘 점검해 보시고요. 부등식의 성질 생각보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꼭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2번 문제 범위 나눠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풀면 되겠지만 그래프로 접근하자면 절대값 x-1 더하기 2배의 x 플러스 1은 k보다 작다. 를 풀기 위해서 y는 절대값 x-1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x가 1일 때 y의 값은 4 x가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은 2 그래서 평면 좌표에 1,4 마이너스 1,2의 점을 찍고서 마이너스 1,2 1,4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고 있는 요런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요게 y는 절대값 x-1 플러스 2 절대값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될 거고 얘보다 k가 작아지는 x가 존재하지 말래. 그럼 k가 어디로 내려가면 되냐? 여기로 내려가면 되겠지. y는 k가 요거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한다면 k보다 낮은 놈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에 의해서 k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은 2가 되겠지. 그래프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 좀 더 손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3번 문제 갑시다. 3번. 연립부등식의 정수해가 존재하는 거.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문제니까 꼭 반드시 이 유형은 기억해 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2일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x제곱 마이너스 2n-1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3과 7 사이,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n보다 크거나 n-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요 둘을 가지고 수직선상에 나타냈는데 그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자연의 정수가 4개가 되게 해보래. 자, 얘를 수직선상에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부터 첫 번째 부등식 3에서부터 시작해서 4, 5, 6, 7 3, 4, 5, 6, 7 첫 번째 부등식의 해에 들어가 있는 정수인 근이 5개밖에 없어. 그럼 이 중에서 한 개를 배제시키란 얘기야. 한 개를 배제시키는 첫 번째 방법은 얘 없애면 되지. 무슨 말인 거 하니? n을 여기로 보내고 그래서 n보다 크고 n-2보다 작다를 요따구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그 사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정수인 근이 몇 개가 될 거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n을 여기로 보내든지 아니면 n을 여기로 보내든지 n을 여기로 보내면 누구를 없애겠다는 거냐면 얘를 없애겠다는 거지. 그리고 n-1을 여기로 보내도 되지. n-2를 여기로 보내더라도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4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지. 4개의 정수근을 가질 수 있겠지. 따라서 n을 4로 만들거나 n을 6으로 만들거나 n-2를 6으로 만들거나 즉 n이 8이 되면 되겠네. 4개의 정수근을 가지기 위한 자연수 n은 4하고 6하고 8 다 더하니까 18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저 9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 잘 하셨는데 9번 문제도 대부분 맞췄는데 좀 안타까워서 이거를 그냥 일일이 다 세고 있어. 야우, 용감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용감한 것 같아. 9번 문제. 오각형 모양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오각형 모양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어요. 거기서 누가 연결이 안 돼 있냐면 B하고 D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A 도시를 출발해서 B, C, D, E를 지나서 다시 A로 돌아올 건데 돌아오는 방법이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이제 이거 도시를 배치해보자. 출발은 무조건 A야. A에서 출발해서 하나, 둘, 셋, 4개의 도시를 지나서 다시 A로 돌아올 건데 라고 하면 나는 중간에 어느 도시를 거쳐갈 거냐를 정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A에 출발해서 C를 거쳐서 D를 거쳐서 E를 거쳐서 B를 거쳐서 다시 A로 올래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가운데다가 누구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경로가 나올 거냐면 B, C, D, E를 배열하는 만큼 경로가 나올 건데 근데 지금 어디가 연결이 끊어졌냐면 B와 D가 연결이 끊어졌단 말이야. 지금 얘가 없단 말이지. 아, 그 말인 즉슨 B와 D는 이웃하게 배열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네. 끝났네요. 자, 이 4개의 도시를 배열해보자. 이 4개의 도시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패. 그 중에서 B와 D가 이웃하는 경우를 뺍시다. BD가 이웃하는 경우는 3패 2패 24에서 12를 빼니까 답은 12라고 쓸 수 있겠네. 이거를 일일이 다 수영도를 그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용기에 칭찬을 표하고요.
그 수형도를 그리는 작업 해봐야 돼. 당연히 해봐야 돼.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첫 시작이 수형도니까 수형도를 일일이 다 나열해 보되 나열하고 나서 답이 나왔다고 그걸로 끝내지 말고 이 수형도를 좀 더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 그까지만 한 번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10번 문제. 세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하려면 세 개의 숫자가 짝수가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최소한 한 개는 들어있어야 돼. 근데 여기 짝수가 몇 개 있냐면 세 개 있지, 세 개. 첫 번째 줄에 세 개의 카드를 배열할 거고 두 번째 줄에도 세 개의 카드를 배열할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줄, 두 줄, 각 줄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도록 배열하래. 첫 번째 줄의 곱도, 이들의 곱도 짝수를 만들고, 이들의 곱도 짝수를 만들고 싶어. 곱이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짝수가 한 개는 있어야 돼. 잠깐만, 적어도, 여사건으로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곱이 짝수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곱이 짝수가 안 되는 거는 홀수끼리의 곱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1, 3, 5가 배열되고 두 번째 줄에 2, 4, 6 짝수는 짝수대로 홀수는 홀수대로 이렇게 배열되면 그러면 이들의 곱은 첫 번째 줄은 홀수가 될 거고 두 번째 줄은 짝수가 될 거니까 규칙이 어긋나게 되겠다. 오케이, 좋아. 풉시다. 전체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6회. 그 중에서 뭘 뺄 거냐면 홀수끼리 배열되고 짝수끼리 배열되는 걸 뺄 거야. 홀수끼리 배열하면 3회, 짝수끼리 배열하면 3회. 걔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겠네. 2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12번 문제로 갑시다. 12번 문제.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마 수학에서 가장 그 변화가 화려한 파트가 경우의 수일 겁니다. 경우의 수는 풀이법이 한 가지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고 답이 나왔다고 해서 경우의 수의 학습이 끝나지 않습니다. 경우의 수에 공부를 한다라는 것, 지금 내가 푼 이 풀이법보다 좀 더 간결한 풀이가 없을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 그게 경우의 수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12번 문제는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푸는 게 달라질 건데 나 조건에서 3명의 학생 중에서 2명만 이웃하게 하래. 2명만 이웃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가장 복잡합니다. 남학생 3명을 배열해보면 남학생 3명을 배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케이스는 3명 모두 이웃 혹은 2명만 이웃 혹은 모두 이웃하지 않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건데 문제에서 묻고 있는 질문이 얘였단 말이야. 근데 나는 예고하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뺄 겁니다. 3명이 모두 이웃하는 케이스를 찾는 게 쉽고요.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게 쉽습니다. 근데 2명만 이웃하는 케이스를 찾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서 그래서 나는 전체 경우에서 2명만 이웃하는 경우를 뺄 겁니다. 그리고 빈좌석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빈좌석도 하나의 배열로 취급할 겁니다. 문제 풀어보자. 여학생 2명은 무조건 이웃하라 했으니까 여학생 2명을 한 묶음으로 보고 남학생 1명, 남학생 2명, 남학생 3명 그리고 빈좌석을 총 5개를 배열할 겁니다. 이 5개를 배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 곱하기 여학생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여기서 뺄 건데 뭘 뺄 거냐? 남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뺄 거다.
남학생 3명을 모두 이웃하게 만들어 보면 이제 여기는 여학생 모둠 하나, 남학생 모둠 하나, 빈좌석 하나가 있으니까 그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세 모둠을 배열하는 3패, 여학생끼리 좌석 배열하는 2패, 남학생끼리 좌석 배열하는 3패. 여기다가 뭐도 뺄 거냐면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뺄 거야. 모두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이웃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이놈들을 먼저 배열하고, 아니지, 이웃해도 되는 원소들을 먼저 배열하고, 여학생 2명의 모둠과 빈좌석을 배열하는 방법이 2패, 그리고 여학생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패. 그러면 여학생 모둠하고 빈좌석이 생길 거고 그 사이사이에 남학생 3명을 배열할 거니까 그게 3패. 계산하면 답 나올 겁니다. 1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을 때 이게 좀 더 제일 심플하지 않나 싶어서 이 방법을 제안 드리니까, 이거 말고도 혹시 이거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싶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셔도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 공부를 하는 거는, 경우의 수를 공부하고 있는 시간은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야. 이 답 찾는 과정이 좀 더 심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하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그 시간, 이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답 찾기 놀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8회차 때 뵐게요.